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피그마의 플레이그라운드를 기반으로 영상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한 거라서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피그마의 커뮤니티에서 피그마 팀에서 올린 컴포넌트 프로퍼티스 플레이그라운드 파일을 듀플리케이트로 복제하겠습니다. 우선 컴포넌트 프로퍼티는 이전에는 컴포넌트라고만 불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업데이트 되면서 컴포넌트 프로퍼티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요. 엘리먼트의 네임과 밸류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컴포넌트에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인스턴스를 소합할 수 있고, 그리고 텍스트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엘리먼트를 보이고 안 보이고 토글을 이용해서 온오프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컴포넌트 프로퍼티 좋아진 점이라고 하면 베리언트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코드가 좀 더 일치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프로퍼티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불린 프로퍼티와 텍스트 프로퍼티와 그리고 인스턴스를 소합할 수 있는 소합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프로퍼티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불린 프로퍼티라고 하면은 이렇게 버튼에 아이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참과 거짓 불린을 이용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프로퍼티는 버튼의 텍스트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swap instance 프로퍼티는 아이콘을, 다양한 아이콘을 수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리언트를 좀 더 줄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예시에서 보면은 버튼 앞에 하트 아이콘이 있거든요. 하트 아이콘이 있는 경우와 하트 아이콘이 없는 경우를 블루 컬러와 이제 레드로 버튼이 네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베리언트와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컴포넌트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베리언트만 가지고 컴포넌트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베리언트와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가지고 컴포넌트를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텍스트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릭이라는 버튼에 텍스트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디자인 패널에 보면 컨텐츠라고 있거든요. 컨텐츠라고. 옆에 보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Add Text Property 아이콘을 클릭해서 이 텍스트의 이름을 네임에다가 레이블이라고 쓰고, 밸류는 그냥 우선은 줄게요. 밸류는 클릭미라고 해서 크리에이트 프로퍼티 아이콘을 클릭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면은 텍스트 프로퍼티를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그 텍스트 프로퍼티를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면은 오른쪽 버튼이라는 이 인스턴스 부분에서 보면 레이블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서치라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블의 텍스트를 서치라고 변경하면 버튼에도 서치라고 버튼에 글자가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프로퍼티 설정을 해 놓으면 버튼마다 각각의 버튼에 맞는 텍스트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트 프로퍼티를 클릭 미라는 버튼 두 개를 변경을 해 볼게요. 두 버튼을 선택한 다음에 이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에 버튼 그 인스턴스 밑에 보면 레이블이라고 써 있죠. 거기에서 텍스트를 join class라고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그 텍스트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불린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불린 프로퍼티는 불 속성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설정해서 버튼이나 어떤 사진을 보이게 안 보이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상단에 이 이미지가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를 어떤 경우는 이미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미지가 없는 경우도 있죠. 불림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참과 거짓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에서 보면 true는 visible이라고 써 있고 false는 hidden이라고 써 있거든요. 보이게 안 보이게 감출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에 우측에 레이어라고 써 있는 부분 옆에 보면 apply 불림 프로퍼티라고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네임을 이미지라고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에서 보면 true와 false로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true는 visible이고 false로 하면 hidden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true로 설정을 해놓고 create property 버튼 클릭해서 설정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 화면에서 그러면 true와 false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 카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디자인 패널에 카드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이미지라고 써있는 부분, 제가 좀 전에 만들었던 이름이거든요. 이미지라고 보이고 옆에는 토글 버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글 버튼으로 이미지를 보이게 안 보이게 이렇게 설정을 온, 오프로 할 수 있습니다. 불림 프로퍼티로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경우 참과 거짓으로 설정해서 프로퍼티를 사용하시면 베리언트 설정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스왑 프로퍼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스왑 프로퍼티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고 인스턴스를 복제해서 사용할 때 앞에 있던 아이콘을 교체를 할 때 드래그해서 안으로 넣거나 이런 식으로 스왑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왑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배너를 보면은 앞에 보면 인포 아이콘이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있고 그 다음에 클로즈 버튼이 있거든요. 아이콘을 스왑해서 사용해야 될 때 스왑 인스턴스 스왑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에 이 디자인 패널 옆에 보면 인포라고 인스턴스 이름이 써 있고 그 옆에 apply instance swap property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이름은 아이콘이라고 설정을 하고 그리고 value는 지금 아이콘이 info라서 info라고 떴거든요. create property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만든 그 swap 인스턴스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 배너를 클릭한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배너 인스턴스가 보이고요. 거기 옆에 아이콘이라고 좀 전에 설정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인포라는 이름을 클릭하면은 이 페이지 안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아이콘의 컴포넌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중에 사용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스왑을 해주시면 바로 이렇게 앞에 아이콘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스왑 프로퍼티를 사용하려면 우선은 다양한 그 아이콘들이 컴포넌트로 만들어져 있어야지만 스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위쪽에 보면 컴포넌트 세트로 되어 있고요. 이 컴포넌트 세트 안에는 타입으로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컬러로는 퍼플과 옐로우 계열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로는 뭐 디폴트, 호버, 프레스드 이렇게 세 가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버튼에 텍스트 프로퍼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아이콘을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 불림 프로퍼티로 아이콘이 있습니다. 프로퍼티를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턴스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세컨더리 뭐 이런 식으로 퍼플을 옐로우 계열로 변경을 한다던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텍스트 버튼의 텍스트는 원하는 대로 텍스트로 마음대로 변경을 하시면 되고요. 아이콘이 있는지 없는지도 바로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컴포넌트 프로퍼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